자, 이제 정보망을 보도록 합니다. 정보망과 확인 설명 의무 두 개를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정보망은 인터넷망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망이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보망. 자, 이용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제 팔려는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내놓으면 이 사장님이 정보망에 매물 등록해서 올려놔요. 이게 정보 공개죠. 매물 등록이에요, 이게. 올려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살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또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자, 30평 아파트 어느 지역에 10억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 찾아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요 물건이야. 그러면 검색한 뒤에 소개하죠.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물건 올린 쪽 사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임자가 나타났다고. 여기는 또 물건 주인한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 날짜 잡아서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맞는다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이렇게. 성사됐어. 이렇게. 근데 중간에 낀 개공이 2명이야, 2명. 이 2명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일 수 있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망에서 만난 거예요, 망에. 올려놓고 거기 검색해서.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올렸는데 이쪽에서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똑같은 원리죠. 이게 정보망이에요. 그리고 절차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끄트머리에 요 매물 올렸던 것을 삭제를 해야 돼요. 팔리거나 전세 나가면. 그래서 거래가 된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절차가 8번 계약 체결이 아니고요. 계약 체결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절차다. 그래서 정보망의 개념은 중요한 게 부동산 사장님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매물정보 이걸. 첫 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첫 줄. 그 다음에 이런 정보망이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았어야 돼요. 지정. 첫 줄에 밑줄 거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을 받은 것만 정보망이라고 불러요. 현재 지정을 받은 사이트는 아까 봤던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거의 유일해요. 나머지 지정을 안 받은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그것은 사설 정보망이에요. 실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사설 정보망을 활용합니다. 지정을 받은 지정 정보망과 달라요. 그래서 정보망 개념은 개공들끼리만 이용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지정을 받고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이 정보를 공유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 그게 정보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개공 상호 간에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매물 정보를 공유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의뢰인 상호 간도 아니고 의뢰인 개공 간도 아니고 뭐가 맞는 거예요? 개공 상호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의뢰할 때 전속으로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으로 맡길 수 있어요. 전속으로 맡겼을 때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망에다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반드시 망에 올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일간신문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정보망을 이용한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전속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밑에 써놓았어요. 당구장 표시 세 번째 거예요. 가로 1번의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망을 이용했다 그러면 필히 개공이 사장님이 2명이에요. 그래서 공동중개가 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반드시 공동중개예요. 가로 2번에 있는 거 가로 2번. 정보망 이용했다 그러면 뭐예요? 중간에 낀 개공은 무조건 2명이야. 한 명일 수가 없어. 한 명은 여기 올라가서 하면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공동중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4페이지.
정보망 사업자가 되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정받는 게 필요해요. 지정. 그럼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암기해 두셔야 돼.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거죠. 지정에 필요한 요건 84페이지. 자, 일단은 회원은 몇 명 이상 가입돼야 돼요? 500명 이상. 그 회원이 누구예요? 개공의 개공, 부동산님. 많이 가입돼 있어야지만 정보망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널리 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요건 봅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 최소한 몇 명은 가입돼 있어야 됩니까? 30명이요. 이렇게 한 거지. 지정에 필요한 요건 이렇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500명 이상, 2군데 이상의 시도, 그 다음에 각 30명 이상. 개공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공. 이걸 공인중개사 30명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3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돼. 이거 X.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은 같은 말 아니죠? 용어. 네,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첫 번째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출제원은 숫자하고 관청 나오면 그냥 환장해요. 다시 한번. 출제원이 환장하는 거. 숫자하고. 관청 있죠, 관청?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군데 이상의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도라고 하셔야 돼요. 시군구 그러면 X예요. 관청 바꾸는 거라고요. 이 2가지 때문에 출제하는 거예요, 다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그 성능과 용량이 좋아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용량이나 성능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동그라미. 국장이 정하는 정도의 용량이 돼야 되겠다. 서버 용량이 돼야 되겠다. 국장. 예. 자, 세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렇게. 한국통신으로부터 인터넷망을 빌려서 쓰는 데를 얘기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보처리기사가 몇 명 이상?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몇 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정보처리기사나 공인중개사는 다 이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얘기입니다. 직원.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500명 이상의 개공 그럴 때 이 개공은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회원 얘기입니다. 회원은 몇 명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돼? 500명 이상. 근데 직원 중에는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필히 있어야 되죠. 몇 명 이상? 1명 이상.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직원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공인중개사하고 위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게 같은 말이 아니죠.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요딴 식으로 나오면 뭐예요? X지. 1명 이상은 뭐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아시겠죠? 여기는 개공. 제일 마지막은 공인중개사. 각각 1명 이상. 이렇게. 그래서 지정요건이 중요합니다. 지금 왼쪽 페이지 봤어요. 근데 그걸 암기를 해봅니다. 암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칠판에 보시면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어떻게 하셔야 돼?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 자,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되겠다. 대학에 보면 전공, 부전공 그런 거 있죠? 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500명 이상은 전국적인 회원 숫자죠. 회원 누구? 개공.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죠. 몇 군데 이상의 시도? 2군데 이상의 시도. 2개 이상의 시도. 동그라미 2개요. 연상을 하시고.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각 몇 명? 30명 이상. 5에서 동그라미 2개 빼야 돼요. 5에서 2 빼면 동그라미 2개니까 2 빼면 3. 각 3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을 걸. 그걸 의미해요. 개공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용량을 누가 정해요? 국장.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이렇게 되죠.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려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된다고. 몇 명 이상이? 500명 이상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를 가시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지정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지정 절차를 갖다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 4단계 절차입니다. 일단은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거기는 이제 뭐로 나오냐면 가로 1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가로 1번 왼쪽 제목에. 자,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요 안 내요? 둘째 줄에 내란 소리가 없죠? 밑줄 그어져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든가요? 등록할 때 내지. 분사부 설치 신고할 때도 내지. 지정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할 때 내란 소리가 없지. 여기 독특해가지고 낼 만한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 이게 수수료 안 냅니다. 이거 밑줄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할 때는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오케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밑줄 그은 거 동그라미 3번. 제가 설명드린 데까지만 아시면 돼요. 부가통진 사업자이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법인만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 개인 다 돼요.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럴 때 이제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4번 구비 서류가 별표가 2개 돼 있죠. 지정 신청할 때는 서류 갖춰서 지정 신청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이니까 구비 서류가 몇 개게요? 구비 서류 몇 개? 지정 요건 몇 가지죠? 요건, 지정 요건 5개. 그래서 구비 서류 몇 개? 5개. 예? 5가지 구비 서류는 자 잠깐 여기 가서 봐봐요. 지정 요건 암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가 돼요. 자,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돼 있을 것. 전체적으로 보면 뭘로 입증해요? 그 개공의 등록증 사본이지. 뭐 가입이용 신청서 이런 건 뭐 별 의미 없고 등록증 뭘 내야 돼요? 사본. 이걸 입증하는 거죠. 개공의 등록증입니다. 요 500명 이상은 개공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량이 좋은 걸. 그래서 거기 구비 서류 중에 보면 회색 바탕 박스 중에 보면 가로 T번 이렇게 된 거. 가로 T번.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입증하는 서류죠. 요것은 가로 A번 갖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전공 하셔야 되겠다. 이건 뭘로 입증할까요?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그거죠. 거기 보면 가로 몇 번이냐면 2번. 가로 이렇게 2번. 박스 안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정인데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그래서 여기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뭐예요? 4번. 기사 자격증 4번. 몇 번이죠 그게? 가로 B번이지. 아니 지정 요건을 암기하면 구비서류를 따로 암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보처리 기사니까 기사 자격증 복사본. 다 복사본에 복사본. 원본 아니에요. 여기는. 공짜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죠. 뭘 내야 될까요? 이거 별표 C번인가? 가로 C번. 뭘 내야 되겠어요? 자격증 4번. 원본 이렇게 나왔어요. 원본이 아니고 뭐예요? 4번. 자격증 4번. 아 근데 이게 특징이 있죠. 별표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내요 안 내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내지.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4번 안 내죠. 고용 신고할 때도 소공의 자격증 4번 안 내죠.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내죠. 근데 이건 내죠. 독특하죠. 낼 수밖에 없는 게 직원 중에서 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1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격증 4번을 내라 이거지. 만약에 여기 직원인데 100명이야 100명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안 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원들 인적사항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이게 증이 있는지 야 직원 몇 명이야? 100명? 100명 인적사항 내. 내가 1명 찾아볼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너무 행정 낭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지정 받으려면 너 자격증 있는 사람 거 그거 복사해서 내봐. 내가 그거 확인을 해볼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안 내요. 안 내. 근데 여기는 내야 된다니까. 특징이 있죠? 원본이 아니고 뭐예요? 사본. 어쨌든 구비서류가 요 지정요건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자, 넘어가십니다. 이제 지정을 받았어. 이제 지정을 받는 걸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은 누가 해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나요? 네.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국장. 지정을 받아야 정보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심사기간 며칠? 30일. 30일 내 지정처분. 바로 2번 봤어요. 지금 가로 2번. 그러면 지정을 받는 순간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미 된 거예요. 사업자 됐어요. 이제 벌써. 그래서 막 지정서 주고 막 대장에 올리고 이름 올리고 그랬습니다. 자, 사업자 됐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는 않죠. 다음에. 자, 지금 요게 앞에 이제 가로 1번 봤어요. 지정처분 가로 2번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약관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게 돼 있죠? 네. 가로 3번 운영규정 승인. 운영규정 약관입니다. 운영규정. 네. 운영규정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망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니까 이게 뭐예요?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의 검사를 맡으라? 국장의 검사 맡으라. 검사 맡는 걸 인가라고 그래요?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국장이 뭘 받으시라? 승인. 언제까지? 3개월 내 승인. 그죠? 그래서 요 가로 3번이 좀 중요해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특히. 자, 거래공모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 밑줄 그은 걸 잘 봐두셔야 돼. 3개월 내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에 뭘 받으셔야 되겠다? 승인의 동그라미요.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자, 3개월 꼭 기억하시고요. 30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뭐죠? 가로 4번. 설치, 운영. 망 사업자가 이제 정보망 운영하겠죠? 예.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셔야 되겠다? 요거. 언제까지? 1년 이내 설치 운영. 1년입니다요. 1년. 마지막 거. 3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시. 이 지정 절차를 보니까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지정 처분을 해주는데 그때 심사기간이 며칠? 30일. 짧아야 됩니다. 이거 3개월 심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요. 운영규정을 만들 때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건 30일 내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관 만드는 거 시간 오래 걸려요. 우리가 뭐 한 글자 이게 운영규정이 내부 법이에요. 법. 우리가 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글 좀 쓰려고 해도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운영규정은 뭐예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부 법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대부분 뺏기겠지만요. 어떤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까지? 3개월 내 승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1년 내. 언제부터 1년입니까? 승인 받은 때부터 이렇게 1년입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까? 그치. 그거 요 1년을 3번 정도 물어봤어요. 3번. 숫자 나오면 환장해요. 그냥. 그래서 가로 4번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절차까지 봤어요. 정보망도 이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얘도. 별것도 아닌데. 자, 두 가지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 다음에 정보망을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개공이에요. 이건 뭐 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원이에요. 회원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공.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주체는 사업자. 예.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볼 일이 있어서 구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좀 이렇게 서류 넣으면서 그 구청에서 그 부동산
그 정복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물어본 것도 좀 있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대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보면 우선 그 동의서가 있어요. 집어넣은 서류 중에 동의서가 있어. 동의서가 있으면 그 뭐야 예를 들어 그 동의가 딴 게 아니고 중개업소 사장님 얼굴 오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오픈할 의무는 없어요. 나는 얼굴 가리고 싶다 그러면 동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긴 저는 오픈하는 거 동의 안 한다. 동의서 못 쓰겠다 그랬더니 그럼 동의서 동의 안 하시면 그 동의서에서 그 동의하는 그 내용을 쓰지 마시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 젊은 그 남자 직원이 아니 동의 안 하는데 왜 거기다 내가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냐.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 얘기를 듣더니만 그 위에 상관한테 가더라고. 나이 차는 별로 안 나는데 여자가 또 바로 이 직속 상관이더라고. 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막 회의하는 거야. 둘이 막 물어보고 저러니. 아 그래도 여기 인적사항은 적어주셔야 된다고. 사무실 주소랑 이거 적어주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동의 안 하는데. 그런데 적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주면 돼요. 아 지금 동의하는 내용도 아닌데 거기다 막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관청에서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또 뭐 그 중에 또 뭐 어제 간판에 대한 얘기도 사무실 간판을 할 때 상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상호 자기 상호 정했잖아. 그럼 상호에 나온 대로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거야.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데 어디 있어 그게? 응? 상호에 나오는 대로 간판을 달아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호를 자 키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졸고 있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진도를 못 끝내면 다 여러분 탓이야. 에? 키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상호를 정하면 간판에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빼려고 그랬어요. 상호는 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상호를 해놓고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공무원하고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돼. 친절한 공무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중에 간판 달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쓰면 돼. 요걸 조그맣게 쓰면 돼. 요걸 조그맣게 쓸 예정이에요. 요걸 크게 쓰고 조그맣게. 그럼 뭐 문제 없지. 그것도 지키고 우리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간판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간판에 2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2개. 하나가 상호하고 사장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대놓고 야 이름만 들어가면 되죠. 상호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라고 따지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 2개 그 집상관이 와서 막 얘기하더라고. 이거 2개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안 들어가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막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안 들어가면 과태료예요?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가시면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된다. 현장 가시면 공무원을 대할 때는 언제나 공손하고 존경하는 공무원님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뭐예요? 일이 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그 공무원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세요. 잘해주셔. 이런 것만 조금 제 눈에는 거슬리더라는 얘기지. 현장은 이렇게 이거 2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죠. 얘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험 보실 땐 그렇게 하시고 현장 가시면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예? 잡겠나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를 못 나가니까 수업을 30분 연장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운영하면서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면 안 돼. 망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올려? 개공.
그 다음에 올릴 때 고쳐서 다르게 올리면 안 돼. 그리고 올릴 적에는 계공들을 차별해가지고 어떤 계공은 잘 보이는 페이지에, 어떤 계공은 잘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누가 지켜야 돼?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축약을 해서 사이다 차다, 사이다 차다. 사이다 차 드셔보셨어요? 아직까지도 안 드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있어요, 사이다 차. 편의점 가서 물어보세요. 사이다 차 있나? 사이다 차다. 암기하시고, 예. 여기에 빠지게 되면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니까 되게 무거운 거예요.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이다 차, 사이다 차. 지정 취소에다가 1항 1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모 4번에 가로 1번 있죠? 별표가 몇 개 돼 있나요? 3개 돼 있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이다 차, 사이다 차. 특히 저출. 거래의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누구로부터? 개공이에요. 의뢰인 아니에요. 거래의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시라. 개공. 첫 줄이 제일 중요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한 문제. 지정을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거하고 거꾸로 지정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취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취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문제 정도까지 비중이 있는 게 아닌데 작년에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한 문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정 취소가 원래는 별표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개 정도는 보시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누가 해요? 지정을 누가 해주니까? 지정을 국장이 하니까. 취소는 반대로 또 국장. 그 사유가 5개입니다. 자, 사유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부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부정, 지정. 서류를 꾸며서 지정을 받은 거야. 부정, 지정. 그러면 지정 박탈, 지정 취소. 지정받은 사업자가 지정받을 때 막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받은 거예요. 그럼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 운자는 뭘까요? 운영규정 약관이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죠?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승인.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승인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취소.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취소.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는 정보 이용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정보망을 공짜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돈 내고 이용해야 돼. 그때 정보 이용료를 한 달에 뭐 20만원씩 받겠다고 약관을 정해놨는데 아니야, 20만원이 아니고 한 50만원 받아. 많이 받아. 그러면 약관 위반이에요. 약관 승인 안 받았어요. 2가지 경우가 뭐예요? 지정 취소. 운자입니다. 운자로 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다처. 이거 유명한데. 사이다처가 뭐예요? 거래의무 사업자가 개공. 이 외의자로부터 정보를 의뢰받아서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3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지정 취소. 이렇게. 아까 봤습니다만 형사처벌까지요. 유일하게. 1항 1반짜리예요. 이거. 사이다차가 너무너무 중요. 제일 큰 위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이요. 1년. 1년에 한 번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었죠? 아까.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셔야 돼? 1년 이내. 근데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한 거죠. 다시 한번. 지정받고서 1년 이내 설치 운영을 안 했다더라. 이렇게 되면 취소당할 수 있죠? 그게 일자입니다. 일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불이 뭐요? 불가능. 뭐가 불가능한 거죠? 계속적인,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 계속적인,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뭐예요? 불가능.
불가능. 왜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정보망 사업자 그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망했어. 망한 걸 뭐라고 불러요? 해산. 이랬을 때는 이제 정보망을 운영하기 좀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뭐 망했는데 뭐 그렇죠? 그때는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지정 취소 당할 수 있죠. 누가 취소해요? 국장이. 근데 있잖아요. 요게 실제 있었어요? 협회가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정보망을 실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죠? 뭐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는 안 했어요. 초창기에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옛날 지난 얘기예요. 그때 다시 1년 이내 설치 운영해라 그랬는데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했거든? 그러면 지정을 잘라야 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 봐주고 넘어갔어요. 취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취소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5가지 사유예요. 사유를 암기해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지취와 쥐포를 얘기합니다. 지취와 부언은 부은 사이다차는 어떻게 해요? 1달러입니다. 1불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취와 부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1달러니까 한 지금 한 1,100원, 200원 합니까? 이게 사이다차하고 요 지취가 요 안주에 안주. 지취와 부어는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 사이다차는 사실은 여기 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코올 도수가 있어요. 몇 도시짜리 이거 드셔보신 분? 11도시라고 11도시. 사이다차는 11도시짜리요. 좀 마시면 취해요. 사이다차다 이렇게. 자, 지취와 부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취소는 하기 전에 취소당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문해요, 안 해요? 하는 게 정상. 청문이 뭐죠? 왜 그랬냐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랬냐. 그죠? 예. 얼마 전에는 저희 안사람한테 막 문자가 온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막 전화가 왔는데 이 둘째 놈이 영어 시간에 뭐 집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빠졌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막 이제 저희 안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안사람이 이제 걱정돼갖고 저한테 둘째 놈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너 왜 수업시간 영어 수업시간에 빠졌니? 이렇게 다 답변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뭐 답변이 있어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답변이 없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지. 갔더니 집에 있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저희 안사람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저 선생님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래요. 이렇게. 선생님이 잘못 알고 수업 듣고 뭐 숙제 했는데 그걸 잘못 파악을 해갖고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도 빠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큰 놈이랑 같은 중학교 다니거든요. 큰 놈까지 찾아갔다는 거야. 근데 큰 놈이 알아갖고 우리 안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오판을 한 거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럼 선생님은 저희 둘째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너 왜 빠져서라고 물어봐야지.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빠지면 안 돼 임마 하면서 때리고 나서 저 안 빠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맞은 걸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리지 못하잖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학생과장 선생님이 불러. 딱 들어가자마자 죽었구나. 아니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불렀으면 가면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걸렸지?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있어. 교무실로 딱 가면 학생관 선생님은 막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이잖아. 가면 일단 맞고 봐요. 맞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뭐
안 해, 그렇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네가 아는 거야? 그럼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너가 이해해라. 가갖고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보면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막 저기 막 뭐 어디야 저 학부모들이 막 뭐 난리 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때는 늘상 막 맞으러 갖고 가요. 맞으러.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좀 덜하긴 한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맨날 맞으러 갔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청문이란 절차가 이게 우리는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취소하려면 청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는 사유 5개 중에서 청문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그죠, 이거죠, 이거. 돌아가셨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청문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 맞지 않아. 그죠? 이거 청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귀신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청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픈 곳을 헤집어야 됩니다. 너 왜 망했어? 얘기해봐. 도대체 어쩌다 망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청문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2번이나 물어봤어요. 자, 우리 교재 88페이지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는가? 90페이지 가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음으로 갑니다. 자, 90페이지. 내용 자체는 좀 많은 편인데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칠판 보시면 설명 의무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누구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내뱉고 있죠? 비읍, 시읍, 기읍 뭐 있네. 자,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이요. 물건. 자, 그러면 이건 아셨을 거고. 자, 확인 설명을 할 때 누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설명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그러면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설명할 의무가? 없어. 의무는 없어? 소공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설명 안 했다고 뭐 잡아다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설명해 줄 수는 있지.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개보조는 어때? 중개보조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다른 거 좀 질문 드려볼까요? 고통스럽게 광고할 적에 광고지에 개공의 이름은 들어가야 되지요. 소공의 성명은 명시해야 될 사항에 들어갑니까? 아니지. 근데 소공의 이름을 광고지에 적으면, 전화번호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소공의 성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어. 근데 소공의 이름을 광고지에 적었다고 해서 법 위반까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광고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5개는 집어넣어. 반드시 5개. 성명, 이소연 등. 이건 반드시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개공의 성명이 반드시 집어넣을 거에 들어가지. 이것처럼. 근데 소공의 성명은 반드시 집어넣을 것은 아니지. 근데 집어넣으면 뭐 어쩌라고. 근데 보조원은, 광고지에 보조원의 인적사항이나 전화 연락처 같은 것은 집어넣을 의무도 없고 집어넣어서도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이게.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를 한 거 맞습니까? 이해를 못한 눈빛도 많은데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언제? 계약 체결된 때 아니면 계약 체결되기 전. 여기 중요한 것이 딱 3군데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야. 계약 체결되기 전. 계약 전. 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시면 안 돼. 별표.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느냐? 9가지죠? 좀 이따 봐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3개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자,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 임대인과 입차인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설명하는 거지.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세 번째 거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정확하게. 거짓말 치지 말고. 설명.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설명만 잘했다고 될 게 아니죠.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셔야 돼? 보여줘 가면서 설명이죠. 그래서 요렇게 얘가 중요해요. 세 군데가. 근데 그때 세 번째 거 관련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때는 정확히 얘기하는데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제시. 등기부 보여주면서 대출이 2억 있네요. 이렇게. 대장을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설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여주면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라고 설명.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이죠. 근거 자료인 대장이나 등기부를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죠. 그럼 교부 X라고 하는 것은 교부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뜻이요. 그런데 중개업소 이용해 보면 사장님들이 등기부나 대장 딱 해가지고 파일에다 묶어서 계약서랑 같이 주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주면 법 위반해요, 안 해요? 아니지.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가 지금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교부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X는. 근데 교부하면 뭐 어쩌라고요? 더 좋지. 손님이 뭐요? 좋아라고 그러겠지. 근데 시험에서는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땡.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시험. 예. 그럴 때 근거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별거 다 들어가요. 등기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지적도, 등기 권리증, 다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5번이 별표가 2개 돼 있죠. 거기에 가로 A번하고 가로 B번 설명드리는 거 지금. 가로 5번을, 동그라미 5번을 큰 별표 해두셔야 돼. 별표 2개 돼 있지만. 이럴 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2개가 있다. 하나가 확인 설명서가 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누가 체크한 것이에요? 개공이 체크한 거. 에? 저쪽 방에서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 누워서 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저 벽을 뚫었으면 좋겠구만.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 지금. 확인 설명서는 자기가 체크한 서류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증관계증서 사본, 공제증서 복사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보증보험에 들었다, 그런 서류예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사장님 정보지. 그것도 X. 얘는 이 확인 설명서는 공적 자료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체크한 거지. 그러니까 2개는 죽었다까지 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요거죠, 이거. 설명상 9개. 자, 가볼까요? 확인 설명사항 보면 9가지가 쭉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은 제가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암기하면 소비역시라는 사람이, 소씨야, 소씨.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가 양반이 잘한다고 예찬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저만 암기해 볼게요. 여러분 암기하시면 안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뭐 이런 거예요. 벽하고 도배 상태. 그죠?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C는 뭐예요? 시설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여기는 뭐예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얼마나 가까이 있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권은 뭐예요? 권리관계. 공짜는 뭐예요? 공법상 규제.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것들 예정가격 이렇게. 여기가 설명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봤던 정보 공개하려고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까지 공통.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바로 박수치자 이런 거요.
박수, 취조. 수가 뭘까요? 그렇죠. 보수할 때 숫자, 숫자는 거의 보수예요. 100%는 아닌데 거의. 그래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을 설명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취조,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수 취조만 암기하세요. 제일 끝에 가시면 바로 2번에 별표가 3개 돼 있죠. 정보 공개할 내용도 마찬가지, 확인 설명 사항도 마찬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한 문제, 최소한. 그래서 확수 취조. 여기에 설명을 매수인한테 설명할 거니까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전에 관련된 조세, 종부세 같은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어떤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까? 취득 관련 조세. 그래서 확수 취조. 이때 구체 조세의 종류하고 뭘 설명해야 되죠? 세율. 취득세 1.1%, 취득세 2%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로 요걸 틀리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 판례 1번이 있어요. 판례 1번. 별표를 딱 해두시고. 판례 1번 첫 번째 걸. 자, 들으세요. 여러분이 설명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랬을 때 설명해 줄 때 매수인한테 갑의 이름 있죠, 이름. 이미식이다 그러면 이 이름을 요 매수인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이름. 요 매도인 집주인 이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집을 사 이제 사는 사람이 돼봐. 그럼 요 사람이 집을 파는 사람이야, 갑이. 그 집주인이 누구요 물어보잖아. 여러분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니까 중개사가 하는 소리가 그건 비밀이고요. 파는 사람 그 개인 인적사항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아, 그렇군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셔야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살게요. 도장 찍읍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도 안 가르쳐 줘? 그 뭐야? 뭐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물론 등기부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 수는 있지만 나오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등기부에 나온 이민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물어봤더니 개인정보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중개사람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사항에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리자의 쉽게 말씀드리면 이름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정보 공개할 때 있잖아요. 정보 공개할 때는 정인지임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다르잖아. 이게 왜 다를까요? 정보 공개는 널리 퍼뜨리는 거야. 응? 정보 공개는 널리 퍼뜨리는 거라고. 거기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지. 근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죠? 널리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여러분한테, 눈앞에 있는 매수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민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해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꾼이 있어서 그래요. 주인도 아닌데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알아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등기부도 확인하고 등기 필증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신분증도 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때 그렇게 안 사요? 그렇게 할 거잖아.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보십니다. 가로 3번. 네, 다 했습니다. 아니, 조사에서 설명해 줄 때 설명해 줄 사항 중에 보면 자, 개공이 여기 보세요. 직접 조사해 가지고 설명해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대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 배수 문제, 배수. 물 빠지는 거예요. 배수는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배수 그러니까 또 와닿지 않죠? 에? 배수. 있는가 모르겠네.
자, 9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저 혼자 암기를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90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나오잖아. 배수. 90페이지에 배수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시설의 상태지. 그러니까 아까 확인 설명상 할 때 소벽 시 할 때 시예요. 시. 그 안에 쫙 나오는 거지. 그럼 배수도 설명사항이야. 그러면 조사해야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사해야 돼? 그 집 가서 막 여기저기 물을 내려봐야지. 근데 이게 배수가 특정 계절에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만 문제될 경우도 있고 여름에만 문제될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배수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 아, 여름에 한번 흘려내려보고 또 지나서 겨울에 또 흘려내려보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인한테 매도인 배수는 문제가 없죠? 라고 주인 누구야? A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 A의 눈을 뭐예요? 빤히 쳐다봐야 되는 거지. 눈을 쳐다봐야 돼. 배수는 문제 없죠? 눈빛이 흔들리는지 이거 봐야지. 그게 이거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예요. 그랬더니 A가 너무나도 자신의 넘친 눈동자로 아, 배수 그런 건 문제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떻게? 직접 조사 안 했지만 별 문제 없는가 보다. 그렇죠? 이게 자료 요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갔다가 이렇게.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야. 그랬을 때 상대방이 자신 있게 문제 없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지만 배수에 대해서 문제 없죠 그랬더니 눈빛이 흔들리면서 아, 여기 물 잘 나와요 그래. 배수를 물어봤잖아. 물 잘 나와요 그래. 그러면서 대답을 회피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눈빛도 떨렸지? 말도 돌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누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 직접 조사하기 힘들어요. 벽면 뒤쪽이 많잖아. 그러면 이거 직접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셔야 되니까 그 주인분한테 저쪽 가서 저쪽 잡으시라고 농. 응. 우리 한번 농을 빼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뭐 벽에 금가고 뭐 누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없죠? 라고 눈빛을 보면서 물어봐야 된다고. 누수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여기가 너무 막 자신의 차서 얘기해. 그러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 그래도 언제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짐을 빼는 날. 이삿 날은 확인해 봐야지. 잔금 주기 전에. 잔금 쏘기 전에 가서 사장님 여러분이 딱 가서 현장 가서 막 이사 뺄 때 이사하면서 농 드러내잖아. 그때 벽면 같은 거 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문제 없을 때 이제 잔금을 딱 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거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그럼 불응할 수도 있죠?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요 사람한테 아니 자료 좀 달라고 뭐 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합디다 라고 얘기하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대답 안 함 이렇게 적으시면 돼.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이렇게 조금 남겨놔서 책임을 조금 가볍게 해보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 보면 91페이지 가로 3번에 있습니다요. 가로 3번 상태에 관한 뭐예요? 자료, 요구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둘째 줄에 누구에게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매도인하고 임대인 상대방 꼭 보시고 필요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료 요구했을 때 반드시 자료를 줘야 되고 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대답을 안 할 수 있죠. 그 가로 B번에 보면 불응할 수도 있어요.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자, 개업공인회사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일러 바치고 설명이라고 돼 있지만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라? 기재해라. 또 고자질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아니 우리 둘째 놈이 제가 지금 지갑에 지금도 상품권이 몇 장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 있는데 보통 그 상품권 하면 그거 갖다가 저희 안 사람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제 거 살라고 안 주고 그냥
지갑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둘째 놈이 제 지갑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상품권이 있는 걸 이제 봤어.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일러 바쳤다?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안사님 갑자기 문자가 왔어. 상품권 있다면서, 상품권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뺏겠어. 그래서 그게 고자질이요. 이게 둘째 놈이 저하고 너무 편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안 좋은 게 제 지갑을 마음대로 뒤져. 그래가지고 그 내밀한 정보를 갖다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앉아있잖아. 응? 이게 그거예요. 이게 매수 또는 임차인한테 얘기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놓는다. 증거 남기는 거죠. 네, 그거. 자, 점심 드실 생각 하지 마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끝나려면. 진짜로? 자, 여기 있고요. 가로 B번까지 맞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당구장 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해서 불응했을 때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밑줄 안 그어놨지만 밑줄 그으세요, 지금부터. 조사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 불응해도 얘기했더니 답을 안 했어. 그래도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는 요건 없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 설명을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남겨야 되겠죠? 증거 남기는 게 뭐야? 자, 93페이지. 확인설명서를 적어서 주고 보존합니다. 확인설명서 누가 적어줍니까요? 쉽습니다. 개공이 적어줄 의무가 있죠? 소공은 작성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작성해 줄 수는 그래도 있다. 보존 어때? 보존은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해 줄 수도 없고 작성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뭐 별거 없죠? 언제 확인설명서를 씁니까? 언제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요? 완성된 때요? 완성된 때죠. 완성된 계약이 체결된 때죠? 그때 확인설명서 같이 쓰죠? 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도 같이 써준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비워놨지만.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서면으로 써야 되겠죠? 그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법정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확인설명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누가요? 누가? 확인설명서에 개공인 서명 및 날인하시죠? 개공해야 됩니다. 서명 플러스 날인이에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누가? 개공이. 만약에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하셔야 돼? 법인일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법인에 누가 해? 법인은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대신? 법인일 때는. 이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라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간판 실명제도 똑같은 원리죠. 법인 간판은 누구의 이름?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문은 누구의 성명?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대신 써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랑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죠. 그 동그라미 2번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매년 서명 및 날인이. 그리고 이제 줘야 되겠죠. 증거 남기셨으니까 서명 날인해서 줍니다. 누구한테 줘요? 확인설명서는 누구한테 준다? 양쪽에 다 주죠?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매수인, 임차인 한쪽에만 하는 거죠. 취득의뢰인. 확인설명서 교부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양쪽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남기니까 확인설명서 보존하셔야 돼. 몇 년? 3년간 보존하시는 거. 확인설명서 몇 년간 보존? 3년.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본 보존해도 돼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돼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딱 보존하면 됩니다. 근데 3년간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가지고 반드시 또 3년간 보존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에 아무것도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이거요. 여기에 보관되는 경우인데 바로 그 유명한 전자계약을 체결한 때죠.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수시로 또 뭐예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에 그 컴퓨터 PC에 별도로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서류철에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자계약일 때는 근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실에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요 전자문서로 3년간 보존하시라 뭐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그때는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되는 게 설명을 잘못했잖아요. 그 물어내라고 난리야 난리. 손해배상 책임. 예, 그때는 잘못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 칠판. 개공이 잘못 설명했어. 그래서 손해 입혔어. 그러면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개공이 잘못 설명했으니까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배상 책임이 있다. 요게요, 요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업공인회사분이 잘못 설명해서 피해준 건 맞는데 복비를 못 받았어요. 예? 그래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복비 받고 못 받고는 그건 그 문제고 이건 배상 책임은 져야지. 복비를 안 받았으니까 나 못 물어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복비를 챙겼든 못 챙겼든 잘못 설명해가지고 피해준 게 맞다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은 거 있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2번, 동그라미 2번. 지금 9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은 거 꼭 알아두시고 별표 치시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만약에 설명해 주라고 돼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혔어요. 자, 칠판 보셔야 돼요. 우리 빚이 있다는 거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빚.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 빚이 얼마 있는가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게 돼 있어. 판례가. 그러니까 실제 빚은 설명할 의무사항이 아니죠. 근데 실제 빚이 주인 말을 믿고 얼마 없다고 설명한 거야. 나중에 오니까 빚이 다 찼어. 그래서 세입자가 그런 집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날렸다고 절반을. 그럼 누구 책임이야? 개공 책임이지. 물론 본인 책임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죠. 근데 일정 부분은 사장님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비록 설명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를 줬다면 물어주는 거 맞겠죠? 맞겠죠? 그게 동그라미 3번.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온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여러 번 출제됐어요. 좀. 그러니까 2번과 동그라미 2번과 3번 두 개를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은 교재는 92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칠판에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92페이지 왼쪽에 그거 봅니다. 만약에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빚이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개업공인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500과입니다. 500과. 설명 잘못한 죄. 누가? 개공이. 근데 개업공인회사는 확인설명서를 써줄 의무가 있죠. 보존도 해야 되죠. 도장도 찍어야 되죠. 누가? 개공이. 만약에 날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가 무거운 거예요? 과태료가 무거운 거예요?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걸 노란 걸 썼네. 빨간 걸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개공이 다 했어 이제.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고요? 500과.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안 줬어요.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어요. 3년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더 무거운가요? 과태료가 좀 싼 거? 그래서 여기 빨간 눈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 눈사람. 요 빨간 눈사람. 요 눈사람. 요거 눈사람 눈이에요. 이게 눈사람 눈. 500과. 개공 얘기요. 그러니까 개공은 빨간 눈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몸뚱아리가 더 두꺼워요. 이게 더 뚱뚱해. 머리는 조금 이거보다는 작고 500과. 눈 500과.
밑에가 뭐예요? 업무정지. 이거 바꿉니다. 시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업무정지다. 땡.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보존 안하면 500과다. X죠?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소공 있죠. 소공. 소공이 확인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설명 의무는 없는데 잘못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잘못 설명했다 그러면 뭐예요? 자격정지. 정지요? 소공이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소공 확인설명서를 줄 의무 있나요? 줄 의무 없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는 의무가 소공한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확인설명서에다가 소공이 도장 찍을 의무가 있나요? 노란 거 있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써주었을 때는 도장 찍어야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위든 아래든 뭐예요? 자격정지. 그래서 노란 냉장고, 길다란 냉장고, 직사각형 냉장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공은 일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자격정지. 노란 냉장고, 빨간 눈사람의 노란 냉장고. 노란 냉장고가 소공이에요. 근데 하나 유념할 것은 요 중간에 냉장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이. 구멍 보이십니까? 구멍 뚫린 거? 바람이 그냥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거.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죠? 자격증 사유가 안 됩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거. 소공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없어요. 보존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되지 않는다. 이 구멍 뚫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노란 냉장고로 이렇게 하는데 구멍 뚫려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험 대비해서는. 요런 두 가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구멍 뚫린 것까지 기억하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 의무까지 봤습니다. 네. 자, 식사하시고 2시 30분부터 수업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